세요. 예. 뭐 상당히 많이 사퇴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은? 제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요. 예. 뭐 공천 앞두고 뭐 공천 대학살 막 이런 건 되게 많이 봤어요. 예. 근데 이렇게 이제 당권을 가지고 제가 이러는 경우는 처음이라서 예. 정말 요즘 밤잠을 설치는데요. 그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그 최고위 기능을 상실시키려고 그 순번을 정해놓고 마치 한 사람씩 지금 사퇴를 하고 또 권선동 원내대표는 하고 직무대행은 내려놓고 뭐 사실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이면 원내대표를 내려놓으면 직무대행은 그냥 내려놔지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상식도 없고 공정도 다 지금 오다가 다 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어서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한다고 막 그러는데 예.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성공을 위해서 맞는 건지 저는 정말 걱정이 돼서 이게 잠이 안 와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지금 1년의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예. 또 총선에서 사실 이제 다수당 되어야 되는 게 저는 저의 가장 관심이 거기에 가 있거든요. 예. 근데 과연 이게 총선에서 다수당 되려고 하는 건지 저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기능을 상실시키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예. 다 최고위원들 사퇴를 하는 게. 예. 그러면 이게 최고위 기능이 상실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 김용태하고 가령 정미경 2명만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당원 당규의 해석을 가지고요. 예. 서로 다 각자의 유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지금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이 이미 내려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의총에서도 받아주고 그다음에 지도부에서 받아서 당원 당규 검토해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걸로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다시 뒤엎고 비대위로 가려고 하는데 최고위 기능 상실시키기 위해서 다 한다고 해도요.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한 사실 비대위로 가기가 어려워요. 우리 당원 당규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당대표 또는 권한대행이에요. 그러니까 직무대행인 권선동 원내대표에는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 이 비대위로 가는 게요. 꼼수로 보일 수가 있어요. 법원에서 보면. 왜냐하면 그 당원권 정지 6개월이 아닌 제명의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이준석에 대해서?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예.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법적인 대응을 해버리면은요. 이거는 가처분을 받아주는 상황이 돼서 이준석 대표가 다시 당대표로 돌아오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라고 해서 뭔가를 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그걸 아마 법원이 인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그게 왜냐하면 지금 윤리위에서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이잖아요. 예. 근데 비대위를 하면은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제명하는 거라니까요. 다시 당대표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우회적으로. 그러면 그거를 법원에서는 이거는 윤리위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문제가 있죠. 그러면 만약에 대응을 지금 최고위 사퇴하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가령 윤리위가 경찰 수사 결과를 8월 중순쯤에 보고 이준석 대표를 제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죠. 지금 직무대행 체제가. 직무대행 체제가. 네, 이 직무대행 체제가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윤리위 때도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해야 된다. 성급하게 해서는 더 큰 혼란이 온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아무튼 저질렀잖아요. 당원권 정지 6개월을요. 그러면 다시 혼란이 왔기 때문에 다시 당원 당규를 검토하고 혼란 수습을 위해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걸로 결정을 했잖아요. 예. 근데 다시 또 이거를 뒤집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데 왜 이렇게 속도전을 낼까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기 전에 그 6개월 안에 조기 전당대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전당대회를 어떻게든 할 것이다. 근데 아까 그 경찰 그것
뿐만이 아니고 경찰 수사 결과뿐만이 아니고 전국위에서 가령 당규를 바꾸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시키고 조기 전당대회하고 이럴 가능성은 있습니까, 혹시? 아니, 이제 그것도 그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이요. 예. 그거를 무력화시키는 하나의 또 조치잖아요. 저는 이런 상식에 맞지 않고 자꾸 꼼수를 피우는 거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다 법적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네요. 그리고 전국위원회 소집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서병수 의원님이 언론에 밝히셨더라고요. 예. 그 근거도 없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상황 자체가 비대위로 바로 꾸려져야 될 만한 그런 위급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에서 지금 최고위원 사퇴를 했던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을 완전히 쫓아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처음에는 설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요. 이준석 대표를 내쫓으려고 하는 거였구나. 그게 다 드러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민들께서도 이제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내쫓아서 아까 총선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일단 찬성과 반대가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당원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들 사이에서도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지도부도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자멸의 길로 가는데 어떻게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이제 당 내에는 통합을 하고 합심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거는 뭐 역사가 다 증명해 온 거니까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어제 SNS 글 보면 저자들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반지의 제왕에 나온 나주글과 골룸, 당권 탐욕에 정신 못 차리는 이 정도의 표현이면 서로 이제 홍해가 갈라지듯 완전히 갈라져 버린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이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단추를 잘못된 거죠. 윤리위에서는 명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그 윤리는 이제 근데 지나가 버린 것이고 그 이후에 또 상황은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을 좀 기다려 봤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 윤심이다. 뭔가 정무수석을 통해서 이야기를 분명히 전달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맞다고 보세요? 저는 대통령께서 사실 당원당규 내용을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내부도 국회의원들도 잘 몰라서 계속 물어보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께 누가 보고를 하느냐, 누구의 보고를 듣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 핵심 관계자, 정무수석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윤심인지 혹시 윤핵관이라고 불리워지는 분 중에 한 명인지 그 사람의 뭐가 확실히 개입이 돼 있는 건지 힘이 사실은 이거를 확인할 수는 없죠. 예. 이거를 무슨 지금 저희도 다 언론을 보고 지금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아무튼 어떤 세력이 힘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를 다 느끼고 있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이걸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당 내에서 지금 정미경 최고위원과 김용태 최고위원 빼고는 지금 사퇴를 순서에 따라서 마치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은 것 아닐까요? 그걸 다 아시면서 저한테 왜 물어보세요? 아니, 어렵게 물어보셔요. 아니, 그냥 저는 확언할 수가 없으니까 내부에 계신 분이 아무래도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저도 예. 사실 이런 단어는 제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예. 지금 윤핵관들이라고 불리워지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를 했기 때문에 남은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네요, 그렇게 되면. 윤핵관은? 참 어렵습니다. 어렵군요. 그리고 예.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정치를 하지만 예. 또 법조인이기 때문에 저는 혼란스러울 때는 늘 당원 단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쭤보시면 저한테 예. 저 당원 단계에 이게 맞지 않는다. 비대위로 가는 건. 그다음에 원칙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고 과연 이게 우리 당을 위해서 좋으냐 안 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요. 마치 제가 최고위원 자리 욕심 있는 것처럼 또 저를 공격해요. 또는 뭐 그래서 예. 저는 이런 당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건지, 왜 이렇게 자해를 하고 있는 건지, 국민들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지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예요. 근데 국민들의 회초리가 무섭지 않는지 막 이런 거 너무 복잡합니다. 근데 김용대 최고위원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미훈 최고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이제 대세가 쭉 이렇게 가버리고 파도가 확 치면 네.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안 드십니까? 맞죠. 이게 혼자 막는다고 막아지지도 않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최고위원 한두 명 남아서 이거를 수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사퇴는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군요. 뭐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켜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숫자에 맞춰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예. 네.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뭐 그걸 피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 싸움이다. 그렇게 되면 김용태 최고위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 김용태 최고위원이 어떻게 그걸 피하겠어요? 네. 그러면 정미경 최고위원은 언제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니 저는 사실은요 이게 최고위원직을 이렇게 지금 순번 정해놓고 막 한 사람씩 하는 거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가 그렇죠.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 지켜보시잖아요. 특히 말씀 안 하시는 분들.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당이 어떤 모습의 다양성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그다음에 올바른 목소리는 누가 내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모든 책임, 지금 이 모든 책임, 나중에 분명히 저는 혼란이 더 올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 혼란이 왔을 때 또 책임은 누가 질 건지. 저는 지금 이 시간에는 그걸 분명히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